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 체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 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 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 중에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 정치 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서 주거 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 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에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해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 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줬으며, 셋째, 기부 체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줘서 기부 체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란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사 비용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 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회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직역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길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로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자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 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하고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칠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닙니까?